네, 안녕하세요. 김재윤 강사입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죠. 네, 일단은 저도 여기 독공에서는 제 커리큘럼 내용을 처음 말씀드린 거고, 일단 제 소개부터 드려야 되죠. 네, 저는 행정고시 55회죠. 지금 50공채예요. 제때 처음으로 이름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워낙 예전부터 쓰던 용어가 익숙해서 행정고시를 하지만 지금 50공개 경쟁 채용시험이죠. 그리고 행시로 따지면 55회 합격했었고요. 해안부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방자치 파트에서 배우시면 이역이 나와요. 자치분권위원회 나오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좀 했었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는 기획조정실 등에 주로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학이 조금 뜬구름 잡는 행정학이 좀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이를 좀 어떤 걸 할 때 고민했는데, 행정학이라는 게 사실은 실무를 연구한 게 행정학이거든요. 그래서 실무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어쨌든 8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 사실 재무행정 뒤에 지방자치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던데, 사실 그게 실무하시면 되게 쉬운 내용들이고, 오히려 이제 총론이나 이런 데 어려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렵지, 실제로 재무나 지방자치 뭐 이런 뭐 이건 쉽지. 인사 아예 쉽지. 그러기는 아예 다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일이거든요. 공무원 되면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실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라서, 뭐 이상하게 이제 학문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뭐 행정 관계를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인 하지만 그래도 좀 추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자, 처음에는 예전에 제가 이전 어떤 그 설명회에서 때는 주로 제 커리큘럼 말씀드려요. 커리큘럼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커리큘럼은 뭐 여러 그 다른 강사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먼저 전에 수험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전략은 어디까지나 제가 수험생일 때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유학 다녀오고 또 강사 생활 하면서 또 생각했던 수험 전략을 생각해 보면, 일단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당연한 말인데 아마 지금 오신 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신 수밖에 없죠. 강제로. 근데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학점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시험이 7급 기준 했을 때는 100대 1 높잖아요, 대부분. 100명 100명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앞서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한다는 게 뭐 강의 시간에 집중 당연한 거겠지만,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나랑 비슷한 수험생활 경쟁을 하는데, 그 사람 옆에 사람은 시험만 공부하고 나는 학점까지 같이 하면서 공부한다. 그럼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져. 경쟁이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아니잖아요. 하나 차이로도 차이 나는데, 근데 그 하나 줄이려고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잖아요. 되게 7급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시험이. 난이도는 정말 어려워요. 100명 다들 뭐 다 공부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에서 불리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불리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경제학 선생님 가셨죠. 제가 좀 얘기할 건데,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균형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실 때 PSAT 좋아하신다 했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공부할 때는 경제학이 제일 스트레스 덜 받았어요. 명확하거든. 예형적으로 다 되니까. 계산에 자신 있었으니까. 근데 합격을 위해서는 경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취급 다른 시는 똑같아요. 과목 중에 점수 이래요. 이렇게 딱 이거죠. 여기가 공부 시간이고요. 여기가 점수예요. 아까 그 경제학 맛을 보셨다 했으니까 한계효용 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예요. 이 점수도 체감해. 공부 시간에 아무리 뚝 늘려도 어쨌든 수렴하거든요. 여기 100점 못 넘겠지. 100점 가지 못하겠지. 뭐 95점, 100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내가 한 85점쯤 돼. 거의 합격권 가까운 점수. 예를 들어 이 정도 칠게요. 여기 공부 시간에 이렇게.
이쯤 하시다 보면 내가 잘하거든. 이제 그죠? 가면 얘를 더 하려고 해. 얘는 더 해봐야 사실은 공부를 시간을 아무리 늘려봐야 별로 안 늘어요. 근데 대신에 공부할 때 스트레스는 덜 받죠. 내가 아는 거니까, 자신 있는 거니까. 근데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고 추상적인 행정학 그래 강세 크긴 하지만 점수 예를 들어 7점밖에 안 나왔다. 아무리 뭐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이 정도 점수에서 이거 올리기 쉬워요, 훨씬. 공부 시간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과목 간에 제가 뭐 예를 들어 행정학이 이미 이 정도 왔다. 이 경지 이르렀다. 더 하라고 말씀 절대 안 드릴 거예요. 다른 거 해야지. 이거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밸런스 중요해요. 밸런스가. 과목 간 균형 말고 과목 내에서도 균형이 중요하죠. 과목 내에서도 내가 조금 골치 아프고 뿌옇고 뭔가 애매한 부분 그냥 지나가시는 데 있죠. 에이 모르겠다. 대충 지나가자. 계속 그게 빵꾸 나는 거예요. 계속. 거기를 메워 나가야 돼요. 외우는 게 스트레스 받죠. 신경 써야 되고 잘 모르는 거 자꾸 트라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해야지 실제로 내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단순함도 같은 이유예요. 단순함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시면은 힘들어요. 시험 합격하시기가. 저는 독서실에 항상 책을 펼쳐놓은 그대로 집에 갔어요. 독서 고시원이죠. 거기에는 핸드폰도 없고요, 노트북도 없고요, 책도 없어. 이불만 깔려 있어. 왜냐면 제가 독서실에서 고시원에서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지금 비가 오거나 밖에처럼 춥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왠지 내가 그 고시원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가기 싫어서. 그래서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가야 하잖아요. 눈 뜨면 이불밖에 없으니까. 나가고 독서실 자리 가면 책 어제 보는데 그대로 있고, 계획표 어차피 계획 그 서체가 필요 없죠. 단순하게 루틴하게 그냥 일어나서 독서실 가서 공부 어제 했던 거 해서 출발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이 번뇌가 많으면 돼. 이 많으시면 공부할 생각이 많으시면 좀 이제 합격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왕 시작을 제대로 하셨다면 단순하게 좀 하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실현 가능성이에요. 제 실패담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저도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제 최대적인 뭐였냐면 인터넷에 뭐 그 뉴스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새로운 뭐 유튜버는 저한테 더 치명적이죠. 쓸데없는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겨내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에 아무것도 안 두고 그냥 막 나온 방법이었고, 공부 방법 관련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실현 가능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그때 그 고시계 약간 전설을 보였던 그 고승덕 변호사님 계시죠. 그분이 뭐 정치성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분 특강을 들었는데 되게 감동을 했어. 자기 17시간 공부한대. 그래서 저도 이제 1차 처음에 PSAT 합격하고 2차 여기 신림도 왔었거든요. 왔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이제 2차 시험 나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12시간 했죠. 딱 5일 만에 탈났어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공부만 하던 사람도 아니고 일단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저는 한 오후에 공부하고 나면 저녁 되면 그 당 떨어서 손 떨렸었거든요. 손 떨릴 정도 상태였어요. 체력이 많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만에 퍼져서 그 다음 주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한 주 다 날라가. 그 다음부터는 계획도 없어. 대충 공부하는 거야. 처음부터 너무 세게 달리려고 하면 한 일주일 하고 퍼지고 처음엔 계획 열몇시 하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꾸준하게 한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셨으면 1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 수기본 8개월 9개월 하는데 그거는 합격생 중에도 상위 1%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제가 독서실이 오래 다녔잖아요. 여기서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있겠지 뭐, 그런 사람 있겠지. 근데 아마 의심을 좀 하자면 자기 공부 기간은 줄이고,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공부 기간은 줄이고 뭐 공부 시간 늘리고 이렇게 그 절대 하루 공부 시간 늘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안 맞아. 근데 제가 정도 말씀드린 시간이 오후 공채 기준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합격하세요. 제 동기한테 다 물어봤거든. 근데 열몇 시간 사람 있더라고. 그 재경직인데 막 한 자리에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거든. 압도적으로 딱. 그런 사람은 아주 합격생 중에서도 오후 공채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해요. 되면 좋긴 한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합격을 하려면 개론서 수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책 대학 뭔가 그 수험서 말고 뭔가 난 전통적으로 공부하고 싶겠다. 그래서 행정 보겠다 하시면 바로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합격권이 허물어져.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기존 강의 부분에 저도 이제 행정 강의 다 들었죠 예전에. 문제점이 뭐냐면 교재랑 강의 내용은 기출문제 다 다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강의대로 하시고 교재는 교재대로 또 강의 설명하는 거 많고 또 기출문제 풀면 잘 안 풀리고 이런 게 주요 이제 문제 사항이죠. 좀 시행착오가 거기서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걸 다 맞췄어요. 위치를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냐면 이렇게 만들었죠. 기출 문제 자체를 가지고 제가 기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없어요. 제 이야기는 제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제 석사 논문 내용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없고 기출 문제를 선지 나온 것들 있죠. 이거를 진도별 다 맞췄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행정학에는 파생적 외부효과라는 뭐 경제학에 나올 거야 아마 외부효과라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에는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선지 1, 또 다른 문제 선지 나왔죠. 이런 것들.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뭐 내용은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그 보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출 문제 3개를 조합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리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2,000개 했어요. 2,000개. 혹시 황남기 카페 지금 그 독공 카페죠? 카페 가입하셨나요? 아니죠. 전 매일 제가 문제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올리냐면 진도별 기출 문제집이 시중에 많이 된 형태가 1000페이지 넘게 그 페이지당 한두 문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공부하시기 좋죠. 그 관련 문제 모아놨으니까 해설도 상세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걸 해독하기 시작하려면 좀 힘들어져요. 결국은 시간이 없는데 행정학만 공부하실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껏해야 행정학에 투과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전체 공부 시간이 20% 되겠어? 20% 안 되지. 안 되잖아요. 20% 경제학 공부하고 행정법 바쁜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문제를 정답 선지 위주로 해서 OX도 싫어요. 저는 OX도. 왜냐? 예를 들어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동기가 의외된다. 이게 틀린 선지 나왔었거든요. 21년 국가직9급 문제. 그러면 발음 문장이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발음 표현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 유발돼요. 근데 일반적인 OX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대. 하고 OX 해놓고 밑에 X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저 그것도 싫어요. 그것도 많잖아. 더 많잖아. 그래서 그냥 정답하고 오답 나온 거. 바로 이거 한 줄에 해결 다 나죠. 정답 선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쭉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작업을 제가 작년 퇴직했거든요. 그거 하고 거의 1년 동안 했어. 기본 커리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론 강의는 짧아요. 제가 아마 제일 짧은 편일 거예요. 이때 기본서 한번 다 보실 거고요.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강의 때 한번 내용 보시고요. 복수 한번 하시고 앞서 제가 진도별 압축 문제 해놨죠. 그 문제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같이 봐야 돼 무조건. 힘들더라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도 할 거거든요. 그때 또 봐야 돼. 2번, 3번 보면서 이제 이제 문제집 풀면서도 기본서 다시 또 역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 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어차피 이 내용 자체가 같은 기본 기출 문제를 이론서 형태로 볼 건지 문제 형태로 볼 건지 요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보시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도 한 700문제 정도. 다 어차피 바운더리는 다 같아요. 다 같은데 제가 점점 좁혀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30일 정도 걸려요. 강의만 행정학만 했을 때. 뭐 30일은 걸리지. 30일은 걸리고. 근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학 할 때 할부로 좀 하지 마. 할부로. 좀 집중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다 날라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착할 때까지는 최소한 하루 행정 공부한다. 하루 종일 행정 공부하세요. 정말 싫을 때까지. 정말 뭐 표현 이렇게 그렇지만 토할 때까지 해야 돼. 정말 싫을 때까지.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까지 하셔서 집중해서 하시면 이제 머리 정착이 돼. 휘발성이 높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맞죠? 왜냐면 뭐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두세 시간 공부하다 한 일주일 있다가 다 기억 안 나지. 또 날라오고. 그러니까 정착할 때까지는 좀 에너지를 쥐어 짜서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문제까지 풀면서.
기본 30이에요. 이 기본 강의. 근데 제가 아마 제 카페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긴 거 하시다가 나중에 막판이 안 되니까 시험 전에 결제해서 강의 결제해서 막 보더라고. 시험 막 일주일, 2주일 남겨놓고 이제 듣겠대 기본 강의부터. 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하다 안 되가 점점 밀려서 안 되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보라고 만든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기본 그 방향만 차이 있는 거예요. 두껍게 하신 분들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두껍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험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기출이나 2000문제 나왔던 거 확실하게 가자. 그 다음 내가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 이랬잖아요. 기본 문제 먼저 확실히 풀고 그 다음 심하자는 딱 그런 논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일 과정은 일종의 구급공채를 합격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근데 이것만 보시고 사실 뭐 작년에 구급공채 쉬었으니까 그때 한 95점 받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못해서 떨어졌대. 이거 안 좋아. 다른 거 잘해야 돼요. 다른 거 잘해야 돼요. 당연히. 심화 부분인데 행정학에서 심화가 있어요? 없어. 경제학이랑 달라. 앞서 저도 다 들었는데 행정학에서 심화라는 건 뭐냐면 자주 안 나오던 법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든가 자주 안 쓰던 이론이 갑자기 나온다든가 어떤 연역적 이론의 깊이 이런 게 아니에요. 자주 언급 안 됐던 것 그 전에 2000문제에서 가장 언급 안 됐던 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네모가 아니지. 여기 핵심적으로 많이 나온 데가 있고요. 가끔 나온 한 이 정도 나올걸? 그럼 이거 커버하려면 이만큼 해야 돼. 안 그래요? 깊이를 따지면? 이런 거 나오면 더 어떻게 할 거야? 10배 공부할 거 안 되잖아요. 이거 포기해야 돼. 올해 참고로 말하면 국가의 취급 이급차에서 이런 거 나왔어. 시험 보셔서 많았을 거예요. 제가 저 풀이도 했는데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것도 하겠다고 다 달라들면 안 돼요. 그러면 행정학과 행정대학원에서 배운 전공 다 보아야 돼.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이런 부분은 나왔으니까 넣는 거지 기납적으로 연역적으로 해서 넣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요. 그러면 책 두께 정말 두꺼워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의론은 뭐 포기하고 이런 건 안 돼. 어차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기출 문제를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좀 더 풀어보시면 돼요. 30일간은 다 보시면 이제 완벽하게 한 것 같아. 여유가 있다. 그럼 기출 문제 좀 더 보시면 되죠. 그리고 동영에 너무 많이 보시지 마세요. 강사가 출제한 문제가 무려 그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만든 문제보다 퀄리티 높을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기출 문제 더 보세요. 동영은 어떻게 보냐면 기출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뭔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 제한 내에서 풀어볼 연습용이지 거기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가는 거 아니죠. 연습용을 쓰시는 거고 기출만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좀 행정에 투자하고 싶다 30일에 법령 보시면 돼요. 법령에서 갈렸어요 이번에. 계속 사실 법령 다 갈리고 있는데 법령을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행정학에서 나오는 법령을 제가 이제 올해 기출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점수를 더 올리려면 지방자치법이나 국가자영업법 법률을 보시는 게 본 사람하고 본 사람 뭔가 어색함 느끼거든. 명확하게 기억 안 나더라도 좀 지루하고 좀 힘든 작업이지만 그 작업 하시면 돼요. 심화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카페 보니까 이번 7급 보는데 9급 합격했는데 7급 보는데 뭐 할까요 하시더라고. 법률을 보세요 차라리. 괜히 이상한 이론 더 보지 말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로는 법령 싸움이에요. 선택 과목. 그래서 7급을 준비하신 분 나중에 지방직 때 7급 할 때 지방자치로는 괜찮아요. 행정학에 도움이 돼. 행정학에서는 아주 가끔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를 해서 이제 법령이 나오지만 사실 그 법률들이 지방자치론에서는 자주 언급됐던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법령 문제 잠잠되고 거의 끝나가요. 579 문제 아시죠? 내가 5를 해야 될까 7을 해야 될까 9를 이 선택지 다양하시죠? 내가 5, 7 고민하다가 같이 7 하신 분 계시고 7, 9 고민하다가 7 하신 분 계시고 그냥 7만 하신 분 계시죠. 수업은 7, 9가 좀 비슷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학에서는 최소한 5, 7은 좀 달라. 그러니까 결이 달라. 결이 저는 다 결이 다른 문제라서 대신에
제가 7급 객관식 들으신 분들은 5급에서 하는 답안 작성 연습은 안 될지언정 거기서 보는 기본서 보시는 데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 베이스를 다 알고 가니까. 근데 답지는 따라야 되고 대신에 7급이랑 9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행정하기. 같은 걸 다 보죠. 다른 강사분들 다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수험은 난이도가 높아. 확실히 높아. 여기랑 비교했을 때. 합격 난이도 확실히 높죠. 경쟁력이 높으니까. 입직 후 차이는 이건 제가 뭐 주관적인 거예요. 7급하고 9급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몇 년 빠른 데는 몇 년 있으면 7급이 되거든요. 근데 꼭 내가 7급 하겠다고 9급 같이 합격을 했는데 몇 년을 투자할 가치는 제 개인적으로 없다 생각을 해요. 그냥 7급, 9급 들어가서 승진하면 되니까 괜히 리스크를 따면서 7급 꼭 해야지 그런 자존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자존심 문제는 있죠. 내가 그래도 7급 출신인데 이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7급과 9급 차이가 몇 년을 더 공부할 만큼 리스크를 떠안고 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입직해서 9급에 7급까지 오는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 걸린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고민은 하지만 이 선택을 했으면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미 매몰 비용이 크잖아요. 충분하셨으면 성실하게 멘탈 깨지지 말고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